안녕하세요. 꿈카페 웨카TV 웨카입니다. 오늘 유튜브 두 번째 시간은요, 로스터리 카페 창업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개인 로스터리 샵을 하나 오픈을 했고요. 19년도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창업을 준비했는지 그걸 하나둘씩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 해요. 물론 하나하나 파트별로 쪼개면 사실상은 되게 길어지지만 제가 큼지막한 것들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1편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고요. 바로 2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편을 올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딱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의 창업 노트를 먼저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건데요. 그 창업의 노트에는 두 가지, 카페 창업의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카페를 창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자들이 성공하는 첫 번째 순간이 어떠한 정보들을 기억하고 꼭 기록해 놓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의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카페를 창업하는 게 꿈이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카페라는 이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카페를 차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애초에 처음 생각했던 그 시작점 자체가 저는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다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계획이 아닌 막연함이 되고요. 하나하나 정리된 생각들은 비로소 계획이 됩니다. 이게 1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여서 2편 로스터리 카페 창업 스토리를 한번 요약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1인 자영업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는 제가 책임져야 할 또 다른 점주분들과 수강생분들과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첫 시장은 사실 1인 자영업자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럼 예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상당히 저도 떨리는 시간이기도 하네요. 제가 수강생을 가르치면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창업 노트를 작성하는 거라고 늘 강요를 해요. 그리고 강조를 해요. 저 역시도 지금 수강생들처럼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라는 것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당히 막연했어요. 꼭 언제 무언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없었고, 하지만 언제는 좀 하고 싶어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걸 계획으로 옮기는 데까지도 물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일을 물론 했겠지만 일단 커피 관련된 일을 쭉 해왔어요.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프랜차이즈의 그 본사에 소속되었어요. 영업 파트도 있고 회계 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들이 있겠죠. 관리 부서도 있고 거기를 로테이션 돌면서 제가 커피라는 회사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4년도 3월 2일 2014년도 3월 2일 날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1편에 소개했던 것처럼 카페 창업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봤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봤어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저는 수원 시내에 좀 관심이 많았고 좀 지리를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다 그 근처에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 시내를 한번 틈틈이 돌아본 정도, 장소를 한번 그냥 몰색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 왜냐면은 수원 제가 있는 이 지역이 가장 마지막으로 발전이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더 눈이 갔던 걸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총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업 노트에 이어서 이 5가지를 적었죠. 첫 번째, 브랜드를 정했습니다. 나만의 네이밍, 내 매장의 이름을 정했고요. 고유하고 독창적인 것들로 정해봤어요. 그리고 로고를 그려봤어요. 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뭐 스케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로고에 색을 입혀보았어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주된 색상들을 정해보았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커피베이 하면 뭐 검정색, ED 하면은 뭐 파란색, 스타벅스 초록색 이렇듯이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커피 숍인데 색이 없는, 저는 그걸 연두색, 이거 보이죠? 요 연두색 요런 것도 민트색 요걸로 정해봤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해봤어요. 과연 내가 카페를 창업했을 때 어떠한 아이템을 선택해야 조금 실용적이고 독창성이고 좀 가능성이 있을까? 제일 중점적이었던 건 바로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자신을 끼어 나의 자신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걸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적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로스팅, 뭐 교육, 뭐 이벤트, 뭐 이외에 쓸데없는 것들도 많아요. 지금 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적어놨어요. 지금 보면 되게 좀 부끄러워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상권을 선택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상권, 뭐 관공서일지 주거 지역일지 아니면은 뭐 병원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일지 뭐 유흥시설일지 아니면 입찰받아서 어떤 관공서 안에 들어갈지 뭐 여러가지 뭐 주택 지역일지 뭐 이런 상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을 일단 택해야 돼요. 단순하게 무조건 뭐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서 매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역에서도 이런 상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상권에 자신감이 있다 라는 거 일단은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제가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 5월 5일날 결정을 했어요. 내 카페는 일단 수원시 권성구 일대 뭐 행정타운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정했네요. 그래서 2014년 7월 5일날 첫 번째로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푸드트럭을 가지고 와서 직접 제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하루 동안. 물론 24시간은 아니었겠죠. 핵심 지역이 한 10시간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직접 파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고 어떤 메뉴들을 찾고 대충 매출이 이렇게 나왔구나. 물론 일시적이고 홍보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해보고 고정 고객을 만들면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푸드트럭을 어떻게 섭외했냐면 뭐 단순해요. 제가 어떤 비용을 뭐 지불해가지고 사온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뭐 어떠한 뭐 행사용 비품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팔아볼까? 그랬을 때 너무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뭐 머신기도 설치가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믹스커피를 탈 수는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늘 그냥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렸는데, 그 당시 2014년도 9월 달에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그 푸드트럭을 합법화 시켰는데, 그렇게 푸드트럭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 할 때였어요. 그래서 푸드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곳곳에 보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지역을 갔을 때 푸드트럭이 있어서 그 사장님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꼬셨어. 꼬시는 방법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직접 한번 팔아봤습니다. 그때 얼마의 매출이 나왔냐면 2014년도 7월 5일 여름이죠. 이때 한 10시간 했었는데 한 13만원 정도 팔았어요. 13만원?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였어요. 그런가 동시에 어떤 걸 했냐면은 유동인구도 물론 바뀌었고 그냥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연령층도 보고 소비 패턴도 보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3일 결혼을 했어요. 생뚱맞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카페라는 창업은 정말 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일단은 뭐 가장 큰 암흑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스토리가 거창하고 영화 한 편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기 동안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다 싫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고 그 가정이라는 어깨가 상당히 무거웠고 무언가 이 삶에 대해서 재미가 없었고 어떤 뭐 그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뭐 회상을 잠시 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그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일단은 커피라는 것이 내 취미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5개월 동안 제가 직장을 잠시 휴식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걸 했냐면 그냥 동네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주말에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